최운희 수기. 충성과 눈물. 김일성 생일은 4월 15일이다. 북한의 우상답게 그의 생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요란한 행사가 벌어진다. 평양 시내에서는 한 달 전부터 화단 가꾸기가 시작된다. 갖가지 꽃나무에 비닐을 씌워 생일날까지 꽃피게 하는 것이다. 만수대 운덕에 세워진 김일성의 대형 동상 앞 광장에는 꽃바구니와 화분으로 가득 메워진다. 또 한 달 전부터 각 도마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가 시작된다. 혁명의 영봉 백두산을 출발한 이 이어 달리기에는 수백 명의 청장년들이 동원된다. 충성의 맹세문 편지를 놓은 상자를 등에 지고 달리다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면서 도와 도를 이어 달리는데 김일성의 생일날 평양에 도착한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사람들도 해마다 이 행사에 참가한다. 생일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김일성 광장에 최종 주자가 모습을 드러내면 행사는 클라이맥스에 달한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함성은 천지를 진동한다. 주석단에는 김일성을 위시해서 당의 최고 간부, 외국 국빈들이 자리 잡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국빈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이윽고 충성의 편지 전달식이 거행된다. 북한 각지에서부터 등에 지고 달려온 충성의 편지를 최종 주자가 공손히 두 손에 받들고 주석단에 올라가 김일성에게 갖다 바치고 머리를 조아린다. 이때 주자가 어버이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만면의 웃음을 띤 김일성이 악수를 청한다. 동시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김일성의 악수를 받은 최종 주자는 황송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때 천지가 진동할 듯한 박수가 터진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여원의 불길처럼 울음이 번져 모두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다. 생일 축하가 아니라 추도식 같은 느낌이 드는 광경이다. 한편 김일성의 생일을 기해서 대학에서부터 인민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각 학교 학생들에게 선물 보따리가 하사된다. 내용은 의류와 학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물 전달식장에서도 울음바다를 이룬다. 한 사람이 충성의 맹세를 하고 선물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흐느껴 울면서 선물을 받는다. 난 조총련 축하단으로 평양에 온 금강산 가국단원들이 TV에서 좌담회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김일성의 배려에 의해서 금강산 가극단이 창단된 내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습장에 제철도 아닌 참외, 수박과 의복 등 선물을 하사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흐느끼면서 이야기하다가 말을 중단하기까지 한다. 그럴 때면 아나운서가 조국의 품에 안기어 어버이 수령님의 영광된 배려를 받으셨으니 왜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한다. 마치 초상집에 문상 간 사람이 상주에게 위로하는 말 같기도 하다. 조총련 산하 제1학생 소년단들이 김일성을 접견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천극이 벌어진다. 이럴 때면 김일성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우는 장면을 연속으로 보여주는데 나는 그 심리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어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심 경쟁에 뒤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였다. 언젠가 나는 무슨 이야기 끝에 김정일에게 엄연히 생전에 계신 분을 칭송하는 장면에서 왜들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너무 우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꼭 무슨 추모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슬그머니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우는 장면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왜 박수를 안 칩니까? 5월 초순 어느 날 저녁 강혜령이 여느 때와는 달리 말쑥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최 여사, 오늘 저녁 공연 구경 갑시다. 그러면서 그는 초청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초청장을 보니 거기에 쓰여 있는 이름이 최은희가 아니라 김순희로 되어 있었다. 부부장 동지, 이것은 제 것이 아닌데요. 다른 사람의 초청장을 잘못 가져오셨나 봐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다. 아닙니다. 그게 최 여사의 초청장이 맞습니다. 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내 이름을 가명으로 썼군요. 무슨 공연인데요? 아,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면서 강혜령은 혼잣말 비슷하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자리에는 중국 손님이 많이 올 텐데 눈에 잘 안 띄게 중국식으로 변장할 수는 없을까? 나는 영문을 몰랐지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인 짙은 하늘색 투피스를 골라 입었다. 어때요? 됐어요? 아주 멋집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공연은 굉장할 겁니다. 사람들 시선이 최 여사한테 너무 집중하면 곤란하겠는데 그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차는 만수대 예술극장 앞에서 멎었다. 알고 보니 이날 저녁 공연은 중공의 화국봉 총리 환영행사의 일환으로 베풀어지는 공연이었다. 김일성의 생일을 전후해서 해마다 외국의 국가 원수급들이 축하 사절로 방문한다는 강혜령의 설명이었다. 공연장 출입구에는 호위국, 김일성 및 김정일 경호실과 사회안전부에서 나온 경호원들이 지켜서서 입장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내 앞에 선 강혜령도 신분증과 초청장을 내보였다. 나는 그때 그의 신분증에 쓰인 이름을 얼핏 보고 그의 이름이 강혜령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면서 그만 해프닝이 벌어졌다. 내가 임시로 발급받은 김순희 신분증과 초청장을 제시하자 경호원들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내 얼굴과 신분증, 초청장을 번갈아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다. 파란색 투피스에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내 모습이 그쪽 사회에서는 너무도 이색적이라 그러는가 보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더니 그들은 나를 가로막으며 들어가려거든 핸드백을 두고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핸드백 등의 소지품을 들고는 입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따져 물었다. 그럼 이 핸드백을 내버리고 들어가란 말인가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자, 이 백을 들여다보세요. 손수건과 거울밖에 든 게 없잖아요? 나는 핸드백을 열고 그들이 눈앞에 들이댔다. 그래도 규정상 절대로 안 된다면서 막무가내로 제지하려고 들었다. 그럼 도로 가겠어요 하며 되돌아서려고 하자 이 장면을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던 지위가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며치서 수군거리더니 우리들 있는 데로 와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다.
강혜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볼 뿐 속수무책인 듯 했다. 그만한 지위에 있는 강혜령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경호 업무는 완벽한 것이었다. 김일성의 행차 때는 언제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람 동원이 이루어진다. 지위에 따라 동원 시간이 다르다. 이날 공연장 입장도 3시간 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맨 먼저는 각 단체 간부, 그 다음에는 단체 대표, 지도원, 부부장, 부장, 정치국원 등의 순으로 들어왔다. 나는 부부장들과 함께 개막 2시간 전에 입장했다. 우리는 초청장에 지정된 대로 좌석 번호를 찾아가 보니 우리 좌석은 중공 외교관석에 끼어 있었다. 아까 집에서 출발에 앞서 강혜령이 남의 눈에 안 띄게 변장하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자리에 앉자 강혜령은 내 귀에다 대고 낮은 목소리로 귀띔을 했다. 최 여사 초청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하신 겁니다. 최 여사의 좌석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여기에 지정해 주셨습니다. 중공 외교관석은 로열 박스에서 7, 8m쯤 뒤로 떨어진 특석이었다. 강혜령의 귀띔을 듣고는 김정일이 나를 남의 눈에 잘 안 띄도록 일부러 여기에 좌석을 배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극장 안은 이미 꽉 들어차 있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공연장 밖에서 만세소리와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웬일인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강혜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화국봉 총리가 입장하고 계시다고 알려주었다. 김일성과 화국봉이 입장하자 만세소리와 환호성은 더욱 고조되어 극장이 떠나갈 듯 했다. 모두 벌떡 일어섰다. 김일성이 로열박스에 당도하여 손을 흔들며 주변을 돌아본 뒤 착석할 때까지 박수 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나는 만세 소리는 나오지 않아 손뼉만 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치다 보니 손바닥이 무척 아팠다. 김일성이 북한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실감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이날 처음으로 김일성의 실물을 볼 수 있었다. 김일성은 보통 키에 무척 뚱뚱해 보였다. 유연히 행동하는 폼하며 만면에 웃음 띤 표정을 짓는 것과 잠옷 위험스러운 제스처를 쓰는 폼이 겉보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걸맞는 모습이랄까. 내 자리는 김일성이 앉아있는 로열 박스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 유명한 오른쪽 목덜미의 혹도 보였다. 그런데 김일성은 서서 손을 흔들며 담내하면서도 우리 쪽으로 자주 시선을 보내더니 앉아서도 2-3번 뒤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속단일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김일성이 내 얼굴을 찾아보려고 우리 쪽으로 시선을 자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내가 새 옷들을 맞춰 입었을 때 찍은 사진을 김정일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더니 참 미인이군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까 강혜령의 말처럼 김정일이 내 좌석을 특별히 지정해 주었다면 그가 내 좌석 위치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직접 실물을 한번 보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김일성은 전반 공연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객석 전기불이 들어오니 또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김일성이 뒤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몸을
앞사람 뒤로 기울여 숨기곤 했다. 이윽고 막이 올랐다. 이날 공연은 내가 전해본 일이 있는 나곤이 노래라는 가극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장례가 환해지자 출연 배우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김일성이 화국봉을 안내해서 무대 위로 올라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화국봉 동지 만세를 외치자 관중석에서는 또다시 장례가 떠나갈 듯 박수가 터진다. 김일성과 화국봉은 주인공들과 악수를 한 다음 출연 배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관중석의 박수는 이들이 떠날 때까지 10여 분 동안 계속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박수는 가슴 높이까지 두 손을 올려 쳐야 되는데 나는 옆에 있는 강혜령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쳤는데도 손바닥이 아파 혼이 났다. 화국봉 환영 공연에 다녀온 지 열흘 남짓 되었을까. 강혜령이 또 나타났다. 오늘도 좋은 옷을 입고 나들이를 좀 해야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차는 평양 시내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산과 들에는 푸릇푸릇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시내에 들어서니 거리마다 로무아니아,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세스쿠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양국 국기 및 김일성과 차우세스쿠의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또 길가 양쪽 연도에는 수많은 환영 군중들이 손에 진달래 조화를 들고 서 있어 마치 우리 차를 환영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이 같은 행사 때면 아무 차도 이런 거리를 지나갈 수 없는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특별 배려에 의해 우리 차만은 예외가 되었다고 강혜령이 으쓰겠다. 나는 그제서야 나를 차우세스쿠 대통령 환영 행사에 데리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차는 김일성 광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거기에도 수많은 군중이 손에 북한 국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들고 물결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김일성이 참석하는 원수급 외국 국빈에 대한 환영 행사, 이른바 1호 행사 때에는 평양 시민들이 열기란 대단하다고 했다. 그때엔 일반 시민은 물론 공장과 각 기업소, 사업체, 사람들도 항상 비치해 놓은 진달래 조화를 들고 나선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군악대가 우렁찬 연주를 하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육해 공군의 도열이 무척 엄숙해 보였다. 얼긋불긋한 옷차림을 한 수백 명의 무용수들도 환영무용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 전체가 총동원된 듯한 환영의 마당이었다. 우리 차는 북경의 천안문 광장과 흡사한 김일성 광장을 한 바퀴 돌아 광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우리는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본부석 같은 데로 안내되었다. 김일성을 위시한 아주 높은 사람들만이 올라올 수 있는 단상 주석단이었다. 5, 6층 정도의 높이일까.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광장 건너편에 흐르는 대동강도 보였다. 광장의 넓이는 서울 운동장의 대6배는 실이 되어 보였다. 나는 어쩐지 불안하고 겁이 났다. 내가 서 있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았다. 이윽고 광장 한쪽에서부터 요란한 환성과 박수소리와 취주악이 어우러져 울려 퍼졌다. 김일성과 차우세스쿠의 사열이 시작된 것이다.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이사이로 김일성과 차우세스쿠를 태운 리무진 무게차가 천천히 누비고 다녔다. 김일성이 주석단 바로 앞을 통과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고개를 돌려
높은 데에 있는 우리 쪽을 향하여 만면의 웃음을 띤 채 손을 흔드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내 옆에 서 있던 부부장들은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며 만세 만세를 외쳐댔다. 그들은 멍청이 서 있는 나한테도 박수 쳐요, 박수 쳐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순간 두 다리와 두 손이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행렬이 지나가자 강혜령은 나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면서 호되게 나무랐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영광된 순간에 왜 박수를 안 칩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쪽을 보시고 손짓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